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늘면서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쓸돈은 줄어드는데 내년 건강보험료는 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 내용 강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소득 격차가 또 얼마나 벌어진 겁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이 5분위 배율이 5.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겁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은 별반 늘지 않았지만 고소득층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 5천 원이었지만 소득 상위 20%는 942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3만 8,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었습니다. 벌써 6분기 연속 감소세인데요. 정부의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소득 격차가 다시 최악으로 벌어지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죄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가계비 또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556조를 넘겼고 전분기보다 16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9조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와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가계빚은 63조 7천억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4.3%로 10분기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며 2004년 3분기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빚은 늘어만 가는데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관련해서 말을 하나 했는데요. 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에서 2.5%로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하향 조정한 성장률 목표조차 달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요인으로 언급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속도 조절할 부분에 있는데 이미 정부가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어제 내년도 이 건강보험률이 올해에 비해서 3.2%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전 기준으로 월급 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월 5,250원이 오르는 거고 연간으로는 6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건강보험률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모두 2%를 넘겼습니다. 잇따른 건보료 인상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가입자 단체는 어제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원하지 않은 국고는 약 24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말 이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